안녕하십니까, 책돌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지금 당장 롤렉스 시계를 사라 입니다. 부제는 진짜 부자들만 아는 돈 쓰는 법. 이 책은 일본에서는 2007년 출간되었고요. 한국에서는 2011년에 출간되었습니다. 저자는 사토 도미오입니다. 일전에 이분 책을 몇 권 소개해드렸는데 내용이 좀 많이 괜찮았습니다. 책은 저자의 기존 책들과 좀 다르게 어떻게 하면 부자가 될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한 책입니다. 즐겁게 부자가 되는 방법을 알기 쉽게 설명을 해놓았습니다. 누구나 어렸을 적에 무언가를 가지고 싶어서 굉장히 설레이고 두근거렸던 마음이 누구에게나 다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어른이 되면서 그런 마음이 점점 많이 사라지게 되죠. 저자는 그런 무언가를 사고 싶은 그 간절한 마음, 그런 두근거리는 설레이는 마음을 항상 간직하고 있어야 부자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돈은 쓰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설레임과 두근거림을 위해서, 그런 즐거움을 위해서 돈을 쓰면 선순환 구조로 더 많은 돈이 자신에게 들어온다고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본문을 본격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머릿말. 나는 대보처럼 돈을 쓰며 즐기고 싶다는 꿈을 반드시 이룰 수 있다고 믿으면서 살았다. 하지만 내가 추구했던 것은 어디까지나 돈을 사용하는 방법일 뿐 돈을 버는 방법은 아니었다. 그러므로 주식이나 부동산 투자에는 전혀 관심이 없고 좋은 투자 정보가 있다는 주변의 이야기에도 귀를 기울여 본 적이 없다. 그렇다고 한 푼 두 푼 열심히 모아야겠다고 결심을 하지도 않았다. 내가 고민해온 것은 오로지 돈 쓰는 방법이었다. 수시로 해외를 여행 갈 수 있게 되자 북극 사냥을 결심했고 그 꿈이 실현되었을 때는 제트기를 타고 대기권에 진입하자는 꿈에 도전했다. 집을 지은 후에는 별장을 짓기 위해 노력했다. 나에게 10억 원의 돈이 있다고 하자. 누군가에게 나에게 맡기면 내년까지 2배로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라고 해도 나는 전혀 흥미를 느끼지 않았을 것이다. 그 대신에 내 손에 있는 10억 원으로 뭔가 가슴 두근거리는 일을 할 수 없을까? 라고 생각했을 것이다. 분명히 밝혀두지만 이 책은 돈 버는 방법이 아니라 부자처럼 돈을 사용하는 방법을 전수한다. 재테크 방법이라든가 성공 노하우를 알려주는 자기계발서나 성공 철학서와는 대립하는 내용이 있을지도 모른다. 그런데도 돈은 따라온다. 인간이 돈을 사용하게 된 역사는 매우 짧지만 여유롭게 생활하고 싶다는 욕망은 인류가 탄생한 순간부터 이어져 왔다. 돈을 벌기 위한 프로그램은 아니더라도 여유롭게 생활하기 위한 프로그램은 인간의 뇌에 뿌리 박혀 있다. 이 두 가지는 닮은 듯 하면서도 전혀 다르다. 두 번째 이유는 저자인 나 자신이 대부호처럼 돈을 사용하는 방법을 통해서 실제로 성공을 거두었기 때문이다. 대부호를 자칭하기에는 부족할지 모르겠지만 기계만은 충분히 대부호다. 나는 자산가의 아들도 아니고 고향을 떠나서 힘겹게 생활한 적도 있다. 하지만 돈 때문에 고생한 적은 없다. 일에도 성공했고 70대가 된 지금도 크루징과 스키를 즐긴다. 게다가 아직도 이루고 싶은 꿈이 가득하다. 돈을 벌고 싶다는 생각은 여전히 하지 않는다. 대담하게 돈을 사용하여 큰 꿈을 이루고 싶다는 생각은 자주 한다. 따라서 돈은 계속해서 내 손에 들어올 것이다. 이 책에서 알려주고자 하는 것은 이러한 바람직한 순환에 의해 부자가 되어가는 사고방식이다. 저자는 스포츠카를 굉장히 좋아했다고 합니다. 이 자동차에 대해서 좀 애착이 심하고 많이 좋아했다고 하는데요. 그 일화가 있습니다. 어느 날 고속도로에서 나의 미니 쿠퍼를 단숨에 추월하는
강자와 조우하게 되었다. 이탈리아 브랜드 1700 베로체라는 스포츠카였다. 헐리우드 스타가 탄다는 호화로운 차였으므로 중고조차 미니 쿠퍼 2배에 가까운 가격이었다. 한번 불이 붙으면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 나는 사방팔방 판매자를 수소문하여 결국 이 차를 구입했다. 더 뛰어난 자동차를 발견하면 계속해서 갈아치웠기 때문에 그 후로도 포르쉐의 슈퍼카 수준의 차를 3대나 갈아치웠다. 이 정도면 의문이 들 것이다. 그렇게 많은 돈을 대체 어떻게 마련했을까? 젊은 시절만 계산해도 집 한 채 값을 차에 소비했다. 하지만 빚에 시달린 적은 한 번도 없다. 비트를 갖고 싶다는 생각이 들면 비트를 손에 넣기 위해 일의 수준을 높여서 수입을 늘렸다. 미니 쿠퍼를 갖고 싶다고 생각했을 때나 경주에 나가기 위해 돈이 필요했을 때마다 나는 그런 꿈에 어울리는 사람으로 어느샌가 성장해 있었다. 부자가 되었기 때문에 고급 승용차를 가지고 싶은 것이 아니다. 고급 승용차를 타고 싶었기 때문에 비로소 그것을 살 수 있는 부자가 된 것이다. 욕망이 있고 꿈이 있으면 그에 걸맞은 사람이 되어 결국 돈을 손에 넣게 된다. 이는 부자가 되고 싶은 사람이 알아두어야 할 가장 중요한 비밀이다. 인간의 뇌는 가지고 싶다고 생각한 대상을 끌어들이도록 체계화되어 있다. 뇌 속에서는 1초에 3억 번 정도 일어나는 신체 화학 반응을 조절하여 생체 기능을 주관하는 자율신경계라는 부분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대뇌 연변계에 자동 목적 달성 장치를 내장하고 있는 것이다. 이 자동 목적 달성 장치에 출근한다라는 목적이 입력되면 잠재의식에 의해 저절로 목적에 맞는 행동을 하게 된다. 자동 목적 달성 장치는 목적을 무조건 실현하려고 한다. 매상을 올리고 싶다거나 연인이 필요하다거나 혹은 부자가 되고 싶다거나 목적의 내용에는 상관하지 않는다. 과학적 측면에서 살펴보면 대뇌를 공 모양으로 감싸고 있는 RAS, 이것은 필요한 정보와 필요하지 않은 정보를 걸러낸다. 가령 어떤 영업사원이 어떻게든 손님을 늘려야겠다고 고민하고 있다고 하자. 이 자동 목적 달성 장치에 영업 기술을 향상시킨다는 목적이 입력되므로 RAS에 의해 영업 기술에 관한 정보를 감지하게 된다. 이와 마찬가지로 부자가 되고 싶다고 생각하면 뇌는 자연히 부자가 되기 위한 정보를 감지하여 부자가 되기 위한 행동을 이끌어낸다. 부자가 되고 싶은 마음을 가진다면 누구나 부자가 될 수 있는 것이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 세상에는 부자가 되고 싶다고 말하는데도 부자가 되지 못한 사람이 가득하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부자가 되고 싶다는 것이 가짜 욕망이기 때문이다. 뭔가 먹어볼까? 라는 정도는 부족하다. 아, 광어회가 먹고 싶어 라며 먹음직스러운 광어회를 머릿속에 떠올릴 때 횟집으로 발을 옮길 수가 있다. 여행을 하고 싶다는 욕구도 휴가니까 어디든 가야겠지, 가족들을 위해 봉사해야지 라는 의무감에서 비롯되었다면 적극적인 행동으로 이어지지 않는다. 푸른 바다에서 해수욕 산매경에 빠져볼까? 최고급 스테이크를 먹고 싶어 라는 선명한 이미지를 떠올릴 때 비로소 욕망은 사람을 움직이는 강한 힘이 된다. 한편 부자가 되고 싶다는 욕구는 대부분 쾌적한 생활이 가능하겠지 라든가 사회적인 신분이 상승할 거야 라든가 이런 막연한 기대감에서 출발한다. 이 정도의 욕구로는 조금도 즐거워지지 않는다. 자율신경계를 자극할 수도 없다. 이는 뇌가 필요하다고 인정해주지 않기 때문이다. 누군가 예금 통장을 본다. 10억 원이라는 숫자가 적혀 있다. 아, 부자구나. 머리로 인식한다. 이번에는
거리를 걷다가 새빨간 페라리가 레스토랑 앞에 멈추는 장면을 본다. 화려한 옷차림의 남성과 모델처럼 늘씬한 여성이 내린다. 순간적으로 좋겠다라든가 멋있다라고 느낀다. 부자구나라든가 부유한 사람들이네 라는 생각은 2차적인 판단이다. 통장을 목격한 감상은 합리적인 사고이며 페라리를 목격한 감상은 순간적인 감각이다. 후자야말로 인간의 근본적인 욕망을 자극하는 부러움이라는 감각이다. 우리의 마음에 강한 인상을 남기는 쪽은 물론 후자다. 전자와 같은 상황이라면 상대가 많은 돈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더라도 반드시 나도 저렇게 되고 싶다라는 욕망이 솟아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그 이유는 인간의 기본적인 감각과 관련이 있다. 우리의 뇌는 인간이라는 종족이 탄생하기 훨씬 전부터 발달되어 온 낡은 뇌와 인간이 탄생한 후에 발달되어 온 새로운 뇌로 이루어져 있다. 낡은 뇌 중에서도 가장 원시적인 부분은 파충류의 뇌라고 불린다. 인류는 진화를 거듭하는 사이에 파충류 뇌보다 뛰어난 뇌를 가지게 되었다. 따라서 고도로 복잡한 사고가 가능해졌다. 하지만 뇌의 가장 기본적인 부분은 어디까지나 파충류의 뇌다. 이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 그렇다면 파충류의 뇌는 무엇을 관장하고 있을까? 다름 아닌 근원적인 욕망이다. 먹고, 마시고, 호흡하고, 잠자고, 쉬고, 위험을 피하고, 성적인 행동을 하고자 하는 인간의 본성, 다시 말해서 쾌적하게 살아가고자 하는 가장 기본적인 욕망이다. 자율신경계에 있는 자동 목적 달성 장치뿐 아니라 그 밖의 다양한 사고도 파충류의 뇌에 영향을 받는다. 파충류 뇌의 역할은 어디까지나 쾌적하게 살아간다는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눈앞에 아무리 아름다운 여자가 있어도 배가 고파서 죽을 지경이 되면 대부분의 남자는 미녀를 유혹하는 일보다 무언가를 먹고 싶은 욕구를 우선시하게 된다. 그렇게 되지 않으면 생명이 위험해질 가능성도 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서든 이 목적을 달성하고 싶다고 절실하게 바라는 사람은 어떻게 될까? 그토록 절실한 바람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쾌적하게 살아간다는 목적도 달성하기 힘들다. 그러므로 뇌의 가장 근본적인 부분인 파충류 뇌도 그러한 바람을 실현하려고 하지 않을까? 평상시에는 늦잠을 자던 아이도 소풍날 아침이면 일찍 눈을 뜨는 법이다. 본능과 관련이 깊은 파충류 뇌가 쾌적함과 결부되는 행동이라고 인식하기 때문이다. 도마뱀이 더위를 피해 그늘로 이동하는 것과 같다. 자동차를 갖고 싶다는 욕망이 나를 부자로 만드는 것도 같은 원리다. 나는 좋은 차를 볼 때마다 그 차를 타고 다니면서 실현할 수 있는 멋진 생활을 생생하게 떠올렸다. 나의 욕망은 쾌적하게 살고 싶다는 본능과 관련이 깊은 것이다. 반면에 부자가 되겠다고 결심했으나 부자가 되지 못한 사람은 부자가 가난뱅이보다 낫겠지 라는 막연한 기대감으로 목표를 달성하고자 하는 경향이 있다. 간절히 원하는 근원적인 욕구에서 비롯된 목표가 아니므로 파충류 뇌는 살아가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목표로 간주하지 않는 것이다. 중요한 것은 돈 자체가 아니라 돈에 의해 손에 들어오는 것이다. 돈에 의해 가능해지는 것을 욕망의 잣대로 삼아야 한다는 점이다. 이러한 욕망이야말로 꿈의 진정한 모습이다. 인간이라는 종족은 태고적부터 가슴속에 꿈을 품었기 때문에 살아남을 수 있었다. 700만 년 전에서 650만 년 전, 인류의 선조인 현생 인류는 빙하기라는 험난한 환경에 맞닥뜨렸다. 게다가 네안데르탈 인이라는 라이벌도 있었다. 그런데 현생 인류가 살아남을 수 있었던 이유는 꿈이 있었기 때문이다. 비록 환경은 바뀌었어도 현생 인류의 에너지는 여전히 우리의 유전자에 남아있다. 파충류 뇌와
낡은 내가 욕망의 자극을 받고 자율신경계에 자동 목적 달성 장치가 생긴 이유도 바로 그 때문이다. 그러므로 꿈이 있는 한 누구나 부자가 될 수 있다. 꿈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돈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목표가 있으면 수단은 자연히 갖춰진다.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수단과 목적을 착각하고 있다는 점이다. 부자가 되고 싶은 사람 중에 원하는 것을 손에 넣었을 때의 기쁨을 온전히 누리고 있는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될까? 현재 가지고 있는 돈으로 누릴 수 있는 행복을 거부하고 통장의 동그라미 숫자만 보면서 이제 조금만 더 모으면 목표액 달성이다 라며 지루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는 사람이 많지 않을까? 대뇌가 발달한 인간은 얼마든지 파충류 뇌와 낡은 뇌의 작용을 조절할 수 있다. 그중 하나가 바로 입버릇 이론이며 구체적인 방법은 뒤에서 소개할 것이다. 하지만 대뇌가 지나치게 발달한 탓인지 돈이 있어야 행복해진다든가 돈이 많은 사람이 성공한 사람이다 라는 억지 논리를 내세우기도 한다. 돈이 있기 때문에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다. 돈을 사용하여 원하는 것을 손에 넣었기 때문에 행복해지는 것이다. 부자가 되고 싶어하는 사람은 그러한 본질을 알아야 한다. 어느샌가 재산을 축적하고 사회적 명성을 쌓는 일이 우리가 바라는 성공이 되어버렸다. 수단과 목적을 혼동하고 있는 것이다. 성공했다고 자부하는 사람 중에 불행한 사람이 많은 이유가 여기에 있다. 실제로 내가 아는 사람 중에서도 그런 사람이 몇 있다. 많은 자산을 모으고 나름대로 성공을 거머쥐었다. 그런데도 건강을 해치고 가족에게 사랑을 받지 못할 뿐더러 몸과 마음이 반쯤 죽은 상태로 살아가고 있다. 돈이 있으면 불행해진다는 말이 아니다. 돈을 부정할 생각은 전혀 없다. 오히려 나는 돈을 엄청나게 좋아하는 사람이다. 돈이 없어도 행복할 수 있다고 장담하는 사람이 있는데 물론 완전히 틀린 말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하지만 돈이 많으면 행복해질 가능성이 커지고 돈이 더욱 많으면 행복해질 가능성은 더욱 커진다. 단순히 호화로운 생활을 누리고 있기 때문에 행복해진다는 뜻이 아니다. 돈이 있으면 사랑하는 사람을 더욱 기쁘게 만들 수 있다. 돈이 있으면 자신의 호기심이나 항상심을 만족시킬 수 있는 투자도 할 수 있다. 돈이 있으면 불우한 사람도 도울 수 있다. 즉, 돈이 있으면 선택의 폭이 넓어진다. 돈이 없을 때보다는 있을 때 더 많은 기회가 주어지는 것은 당연한 현상이다. 물론 여기에서는 어디까지나 돈을 사용하는 것이라는 전제가 따른다. 돈이 모이는 것만으로 기뻐하거나 수치가 늘어나는 것에만 의의를 둔다면 이러한 일이 가능할 리가 없다. 그러면 돈이 아무리 많아도 행복해질 수 없을 뿐더러 자신을 행복하게 만드는 꿈도 찾을 수 없다. 결국은 돈에게도 버림을 받는다. 돈은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사용하는 것이다. 이 책은 돈을 사용하는 것이다 라는 대전제에 쓰였다. 돈을 사용하면 즐겁다는 사실을 깨닫고 돈을 사용하는 기쁨을 꿈으로 삼는다. 이것이 부자가 되기 위한 기본 자세다.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사용해도 되고 한 기업의 사장이 되어 직원들을 위해 사용해도 된다. 그야말로 대부호가 되어 세상을 위해 사용해도 좋다. 물론 자신을 위해서 사용한다면 더욱 좋을 것이다. 우선은 부자가 아니라 돈을 쓸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그 편이 훨씬 빠르고 훨씬 즐겁게 부자가 되는 길이기 때문이다. 본인이 가지고 싶은 돈의 상한선을 정해버리면 심적으로 제동이 걸려서 더 이상 돈이 늘어나지 않는다. 이와 같은 이유로 10억을 모은다라는 목표에 집착하는 사람은 10억을 모을 수는 있겠지만 그 이상의 돈을 모으지 못한다. 그러므로 부자가 되고 싶다면 처음부터 성장의 수준을 제한해서는 안 된다. 가능한 한 가장 커다란 부자의 기준과 마음가짐을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 인류 체험이 나를 바꾼다. 동료들은 인류처럼 놀고
인류처럼 식사하고, 물론 인류의 인간으로서 일했다. 미국에서 일을 하게 되자 하나에서 10까지 놀라운 일들의 연속이었다. 내가 일하게 된 곳은 일본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기능적이고 세련된 사무실이었다. 빨간 자동차를 타고 출퇴근을 하는 젊은 아름다운 비서도 있었다. 첫 월급은 일본에서 일하는 내 또래 직장인의 몇 배에 달했다. 더욱 놀라운 일은 처음으로 사장 집에 초대되었을 때다. 나를 태운 자동차가 공원을 통과했다. 숲이 울창하고 커다란 연못에서 우리가 헤엄쳤다. 멋진 공원이네요. 사장님 댁이 이 근처인가요? 무슨 말씀이십니까? 벌써 도착했는걸요? 공원이라고 생각했던 곳은 다름 아닌 정원이었다. 집이라는 개념이 일본과는 전혀 달랐다. 상상을 뛰어넘는 규모에 압도될 수밖에 없었다. 물론 저택도 대단했다. 호화로운 융단 위에 그랜드 피오나가 놓여 있었고 마치 영화에나 나올 법한 공간이었다. 인류의 생활이란 이런 것을 말하는구나. 나는 강한 문화 충격을 받았다. 미국 기업에서 일하는 동안 모든 것은 세계 인류였다. 동료들은 인류처럼 일하고 인류처럼 식사하고 물론 인류의 인간으로서 일했다. 처음에는 사람이 습관을 만들지만 그 후로는 습관이 사람을 만든다. 영국의 시인 존 드라이든이 한 말이다. 부자가 되고 싶다면 우선 부자의 습관을 몸에 익혀야 한다. 나중에는 습관이 우리를 부자로 키우기 때문이다. 습관에는 사고방식의 습관, 즉 사고 습관도 포함된다. 지금 생각하면 미국 기업의 사장이 호화로운 집에 살면서 직원에게 자신의 생활 방식을 꺼리낌 없이 공개한 것도 사원의 사고방식을 바꾸는 효과가 있었다. 사장의 집에 초대받은 사원들은 절로 열심히 일하면 나도 이렇게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 더 높은 목표를 향해 매진했다. 부자의 습관과 사고를 몸에 익힌다는 것은 바로 부자가 되는 기쁨을 감각적으로 느낀다는 것이다. 성공하면 좋겠지 라고 머리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다. 돈을 사용하는 쾌적함을 직접 눈으로 보고 체험했기 때문에 뇌가 쾌적함을 주는 도구라고 여기고 돈을 추구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가만히 있어도 자동적으로 부자가 된다. 부자의 습관이란 다름 아닌 돈을 사용하는 방식이다. 단순히 비싼 음식을 먹는 것이 아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이런 식으로 돈을 쓴다라는 감각이 가장 중요하다. 당신이 젊은 직장인이나 여성이라면 선배나 남성에게 식사를 대접받는 경우가 있을 것이다. 물론 식사를 대접받는 것은 기분 좋은 일이지만 주의해야 할 점은 얻어먹는 습관이 붙으면 돈이 들어오지 않게 된다는 것이다. 우리가 누군가를 대접하는 경우에도 이와 똑같은 원리가 적용된다. 나는 선물을 들고 오든지 그냥 오든지 우리 집을 방문하는 모든 손님에게 정성이 담긴 식사를 대접한다. 대부분은 편집자나 기자와 같은 업무상 신세를 지고 있는 사람들이다. 그저 하고 싶어서 하는 행동일 뿐이지만 편집자들은 신세를 졌으니 더 열심히 일해야겠다고 생각한다. 결과적으로 훌륭한 책이 완성되어 더 높은 판매량을 달성되므로 나에게는 무엇보다 좋은 선물이다. 실제로 나에게 책의 인세가 들어오므로 매우 유리한 투자인 셈이다. 누군가에게 음식을 대접할 수 있다는 것은 그야말로 돈이 있는 사람의 명예이자 자랑이다. 서양에서는 신분이 높은 사람일수록 다른 사람에게 한턱 내는 것을 기꺼이 자신의 기쁨으로 삼는다. 회사의 상사들을 비교해보면 이와 같은 장점은 확실히 알 수 있다. 지나치게 인색하여 한턱을 낸 적이 한 번도 없는 상사와 시원스럽게 한턱 내며 부하 직원을 잘 돌봐주는 상사, 어떤 쪽이 능력이 있다고 평가받을까? 인색한 상사 중에 실력이 뛰어난 상사는 없을 것이다.
부하 직원이 이 사람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싶다라거나 이 사람이라면 언제까지라도 따를 수 있다라고 느껴야만 업무의 성과를 끌어올릴 수 있기 때문이다. 자신의 성공에 얼마나 큰 도움이 되는지를 생각하면 부하 직원에게 밥을 사는 일은 상당히 저렴한 투자에 속한다. 하지만 눈앞에 이익에 얽매이는 사람은 이런 단순한 사실조차 깨닫지 못한다. 순수하게 타인을 즐겁게 하는 일에서 즐거움을 발견하고 거기에 돈을 들여야 한다. 자신의 감동 체험을 위해 돈을 사용하는 것이다. 이런 습관을 몸에 익히면 우리는 부자로 향한 견고한 계단에 올라설 수 있다. 감동 체험은 뇌를 성장시키는 양식이 된다. 똑같은 일에 돈을 사용하더라도 어떤 감동 체험을 하느냐에 따라 뇌가 성장할 수 있는 정도가 달라진다. 또한 감동 체험에 의해 뇌를 성장시키는 사람일수록 다양한 기회를 잡을 가능성이 있다. 다른 사람에게 한턱 내는 일을 기쁘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기회도 한정된다. 기껏해야 10,000원에서 100,000원 정도를 절약할 수는 있겠지만 그 몇 배나 되는 돈을 손에 넣을 기회는 날려버리는 것이다. 뇌는 기쁨이나 즐거움과 결부되어 있는 체험이라면 이러한 체험을 몇 번이고 반복하려고 한다. 이러한 체험이 쾌적함을 주기 때문이다. 앞장에서 이미 파충류 뇌의 작용에 대해서 설명했지만 파충류 뇌는 생물적 본능에 따라 더욱 쾌적한 일, 더욱 즐거운 일만을 추구한다. 돈을 사용하는 일을 감동 체험으로 인식하는 사람에게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 그 사람의 뇌는 분명 돈을 사용하는 감동 체험을 반복하려고 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돈이 있어야 한다는 전제가 충족되어야 된다. 돈이 많으면 다양한 감동 체험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그 사람은 무의식적으로 어떤 행동을 선택하게 될까? 돈을 사용하여 감동 체험을 하면 그 체험을 더욱 원하는 뇌에 의해 자동적으로 돈을 늘리는 행동을 하게 된다. 이것이 부자가 되기 위한 돈 쓰는 습관의 비밀이다. 같은 금액을 사용하더라도 감동 체험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면 이러한 연쇄작용이 일어나지 않는다. 자신의 기쁨을 위해 돈을 사용하고 있는가가 중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보고 싶은 영화가 있다. 본다. 감동한다. 이 자체가 하나의 가치 있는 체험이다. 이러한 체험이 자신을 변화시키려는 것은 충분히 예상할 수 있다. 그러나 최신 영화도 3개월 후면 DVD로 판매되는 세상이다. 그러므로 영화관에서 보면 비싸다라며 돈을 아끼고 몇 개월이 지나서 흥미가 식은 뒤에 집에서 본다. 내용은 똑같더라도 감동 체험에 의해 뇌가 받는 자극은 몇 분의 1로 줄어들 것이다. 우리의 감동 체험에 방해가 되는 것은 되뇌 편중 사고에 의한 지나친 합리성이다. 어느 쪽이 유리할까라든가 이것은 낭비가 아닐까라며 일일이 분석하며 직관을 부정한다면 신선한 감동은 평생토록 얻지 못한다. 합리적 사고가 욕망을 없애고 부자가 되는 습관을 가로막는 것이다. 물론 아무 때나 돈을 써버리면 곧 생활고에 시달리게 된다. 하지만 처음부터 절대로 낭비하지 않겠다고 작정한 사람은 주변에 있는 뇌를 자극하는 재료에서 저도 모르게 눈을 돌리게 된다. 다만 평소보다 3배 정도 많은 돈을 지갑에 넣어두라고 제안하고 싶다. 나에게는 돈을 사용할 여유가 있다고 믿게 되어 다양한 감동 재료를 발견할 수 있기 때문이다. 눈길을 끄는 가게가 있으면 들러보고 마음이 끌리는 책이 있으면 손에 든다. 한번 도전해볼까? 라며 선뜻 움직이는 것이다. 실제로 돈을 사용할지 말지는 중요한 문제가 아니다. 세상에는 나에게 감동을 줄 수 있는 것이 많다. 이렇게 깨닫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지금까지 자동차와 공간의 점유권과 같이 내가
해프다쉽게 돈을 사용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했다. 그러나 이것은 모두 나의 욕망을 자극하는 소중한 투자라고 생각한다. 이 밖에도 나를 자극하는 재료는 무한하다. 가령 시계를 예로 들 수 있다. 이 책을 집필하고 있는 바로 지금 손목에 차고 있는 롤렉스 시계는 수천만 원이나 하는 물건이다. 누군가 왜 롤렉스 시계만 많이 가지고 있느냐고 묻는다면 좋아해서 라고 말할 수밖에 없다. 시계를 단순히 시간을 알려주는 기계로 여기는 사람은 저렴한 시계도 많은데 굳이 비싼 시계를 사는 것을 낭비라고 생각할 것이다. 사실 맞는 말이기도 하다. 하지만 나는 롤렉스 시계를 차고 있으면 혼자 컴퓨터를 하고 있을 때조차 이상할 정도로 즐거워진다. 설령 아직 손에 넣지 못했더라도 저 시계를 갖고 싶다고 생각할 때는 그 시계에 어울릴 만한 일을 하고 있었고 실제로 수중에 넣었을 때는 그 수준을 능가할 만한 수입을 벌어들이고 있었다. 가지고 싶은 것을 손에 넣는 즐거움이 나를 성공으로 이끌어주기 때문이다. 내가 아는 한 여성 편집자는 베스트셀러를 내면 자신에게 포상을 한다는 의미로 명품 옷을 산다. 필요성이라든가 합리성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이치에 맞지 않는 일이다. 하지만 욕망을 추구하는 마음이야말로 사람을 부자로 만드는 원동력이라는 점은 분명한 사실이다. 얼핏 낭비로 보이는 소비 쪽에 꿈을 위해 투자한다는 성공을 위한 비결이 감춰져 있는 것이다. 아이들은 호기심이 왕성하여 무엇이든 알고 싶어 한다. 하지만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어른이 되어서도 어린 아이와 같은 호기심은 뇌의 한구석에 남아있다는 점이다. 어른이 되고 나서 몸에 익은 합리적 사고가 아이의 마음을 완전히 덮어버렸을 뿐이다. 하늘이 파랗다고? 그건 당연한 거잖아. 전철이 달리는 이유? 어쨌건 움직이면 그만이지. 이런 식으로 어른의 심리에 익숙해지는 것이 올바른 일인지 의문이다. 다시 말해 우리는 어른이 되었기 때문에 머리가 좋아진 것이 아니다. 더 이상 소박한 의문을 품지 않을 뿐이다. 이처럼 호기심이 왕성하지 않으면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되는 감동이나 원하는 것을 손에 넣는 기쁨이 줄어들기 때문에 뇌 속에서 불행한 일이 벌어진다. 시냅스의 회로가 붕괴되어 뇌가 퇴화해버리는 것이다. 그만큼 호기심과 감동은 중요하다. 사장이 되고 싶다는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사장이 된 자신을 상상할 때 두근거림이 필요하다. 물론 관리직이 되는 것은 사장이 되기 위한 중요한 단계이긴 하지만 관리직이 된 자신을 상상한다고 해서 마음이 설레진 않을 것이다. 이처럼 가슴이 두근거리지 않으면 자율신경계에서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 본래 욕망이 아니기 때문에 일어나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따라서 꿈이 실현되지 않는다. 아니, 꿈을 이루는 기쁨에서 멀어짐으로 꿈을 실현하는 힘이 고갈되어 버린다. 실제로 관리직이 되었을 때 기쁘기는커녕 더욱 바빠지겠네 라며 한숨을 쉬게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부자가 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면 어쩔 수 없이 이러한 악순환에 빠지게 된다. 부자라고 하면 애매하므로 일단 1억 원을 기준으로 생각해보자. 1년간 1000만 원을 만들면 10년 안에 1억을 모을 수 있다. 이런 생각으로 아끼고 절약하면 꾸준히 저축을 한다. 계획적이긴 하지만 과연 여기에 두근거림이 있을까? 돈은 생각대로 모일지도 모른다. 하지만 1억을 가지고 있어도 그 돈을 사용하는 즐거움은 전혀 느끼지 못할 것이다. 가지고 싶은 것을 모조리 뿌리치고 악착같이 돈을 모았지만 그토록 어렵게 모은 돈을 단숨에 써버리지 않을까? 오히려 두렵지 않을까? 두근거림은 어디까지나 부자가 되는 일이 아니라 부자로서 돈을 사용하는 일에 있는 것이다. 첫 보너스로 과감하게 100만 원짜리 양복을 사거나 큰 부자가 되어 요트를 사는 일도 모두 두근거림의 연장선상에 의미가 있다.
중요한 것은 자신의 자율신경계에 두근거림을 새겨 넣는 것이다. 설레는 심정으로 100만원짜리 양복을 구입한 사람은 자신의 지위가 올라가면 더욱 비싼 물건을 손에 넣기 위해 설레는 심정으로 성장을 도모한다. 두근거리는 마음을 아는 채 서서히 부자가 되어가는 것이다. 이보다 더 행복한 일이 있겠는가? 꿈이 이루어질 리가 없다고 부정하는 것은 물론이고, 이런 상태로 정말 부자가 될 수 있을까? 라든가, 이번 달에는 낭비했구나 라며 불안해하거나 걱정하는 것만으로도 자동 목적 달성 장치의 스위치는 금세 오프가 되고 만다. 그뿐 아니다. 자동 목적 달성 장치에는 잘못된 정보가 입력되는 경우도 종종 있다. 돈이 없다는 생각을 떠올리면 뇌는 이 사람은 돈이 없는 것을 원하고 있구나 라는 잘못된 정보를 입력해버린다. 돈 걱정만 하는 사람이 부유해지지 않는 이유는 이러한 뇌의 원리 때문이다. 이 원리를 쉽게 설명하기 위해 나는 종종 레몬을 예로 든다. 레몬을 상상하기만 해도 입속에 침이 고인다. 자율신경계가 자동으로 입속의 기관을 작동시키기 때문이다. 즉, 자율신경계는 현실이 어떤지 따위는 상관하지 않는 것이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여유로운 삶과 낭비의 차이를 알아야 한다는 것이다. 여유로운 삶이 화려하고 맛있는 요리라면 낭비는 비싸기만 하고 부실한 음식이다. 여유로운 삶은 몸과 마음에 영향을 주지만 낭비는 아무런 기쁨도 주지 않는다. 따라서 무조건 돈을 사용해서는 안 되지만 진심으로 원하는 것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구매해야 한다. 물론 돈에 한계가 있는 이상 가지고 싶은 것을 전부 사도 괜찮을까 하는 걱정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벌써 눈치챈 사람도 있을지도 모르겠다. 그렇다. 나의 입버릇 이론을 따르면 된다. 입 밖에 내서 말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다. 빅토크 습관이라고 알려진 성공 비결이 있다. 빅토크란 말 그대로 호언장담이라는 뜻인데, 아무리 힘이 들어도 나는 꼭 성공할 거야 라든가 괜찮아 잘 될 거야 라는 말을 입에 담고 사는 사람은 실제로 성공할 가능성이 높다. 과학적으로도 증명되었듯이 언어가 자율신경계를 자극하기 때문이다. 굳이 다른 사람에게 말해야 되는 것은 아니다. 혼자서라도 입버릇처럼 계속해서 말하는 것이 중요하다. 부자가 되고 싶다면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오늘도 부자가 되기 위해 최고의 하루를 보낸다라고 외쳐보기 바란다. 잠들기 전에도 외쳐보자. 오늘도 부자가 되기 위해 최고의 하루를 보낸다. 나는 점점 더 꿈에 다가가고 있다. 가능하다면 잠들기 5분 전, 꾸벅꾸벅 졸리는 시간에 말하는 것도 좋다. 뇌에 정보를 주입하기에 가장 이상적인 시간이기 때문이다. 주식으로 돈을 날렸다든가 예상치 못한 지출이 있었다 해도 상관없다. 오늘도 부자가 되기 위한 최고의 하루를 보냈다. 나는 점점 더 꿈에 다가가고 있다. 라고 외치면 그만이다. 뇌는 현실에 관심이 없다. 그러므로 자율신경계가 부자가 되기를 기대하는 상태를 유지하도록 뇌에 좋은 정보를 보내면 된다. 아이처럼 활기가 넘치는 뇌를 만들면 돈도 절로 따라오는 법이다. 절대로 의심하지 말고 자신의 뇌를 믿어보자. 상대를 즐겁게 만드는 화술에는 다음의 6가지 요소가 필요하다. 물론 부호 인맥에만 효과가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인간관계를 윤택하게 만드는 마법의 화술이다. 첫째, 꿈이 있어야 한다. 꿈이 있기 때문에 부를 추구하는 사람은 부자가 된다. 지금까지 계속 강조해온 말이다. 따라서 부호 후보를 간파하기 위해서는 상대가 어떤 꿈을 가지고 있는지 탐색해야 된다. 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꿈에도 관심을 가진다. 꿈에 관해 대화를 나누는 것이 두근거림을 느끼게 하는 동시에
꿈이 실현될 가능성을 높인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업무상 만나는 편집자들 중에서도 특히 우수한 사람은 반드시 커다란 꿈을 제시해준다. 이 내용이라면 분명히 베스트셀러가 될 겁니다. 이 주제라면 새로운 독자층이 단숨에 늘어날 겁니다. 그의 바람은 더욱 많은 사람이 나의 이론을 접해서 행복해졌으면 좋겠다라는 나의 바람과도 관련이 깊으므로 자율신경계가 즉각적인 반응을 보여서 두근거림이 가득해진다. 꿈을 나눌 수 있는 상대가 있으면 꿈을 추구하는 각자의 에너지는 상승 효과를 발휘해서 더욱 강해진다. 이러한 형태로 두 사람의 꿈이 만나면 그 꿈은 반드시 실현된다. 필요한 돈도 분명히 따를 것이다. 돈이 아니라 꿈이 먼저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둘째, 겸허하게 배운다. 업무상 만나는 사람들 중에는 내 딸이나 아들보다 훨씬 젊은 사람이 많다. 그런데도 나는 상대를 동등한 존재로 대할 뿐 아니라 상대로부터 배운다라는 자세를 취한다. 이렇게 함으로써 이야기를 끊지 않고 끝까지 듣고 자연스럽게 상대에게 존경의 마음을 전할 수 있다. 셋째, 관심을 표한다. 가르침을 얻는다는 자세를 취하면 어째서 좋은 인간관계를 만들 수 있는가? 상대가 나한테 관심을 가져주는구나 라며 쾌적함을 느끼기 때문이다. 누구나 마음속에 자신만의 자아상을 가지고 있는데 다른 사람에게 관심을 받으면 그 자아상이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는 믿음이 생긴다. 자연히 자신감과 의욕이 솟아나므로 잠재의식 속에서 이 사람과 함께 있으면 더욱 성장하겠구나 라고 판단하게 된다. 관심을 표현하는 또 다른 수단으로는 칭찬이 있다. 관심을 표현하는 또 다른 수단으로 칭찬이 있다. 다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가식이 아니라 진심으로 관심을 가지고 상대를 대해야 된다는 점이다. 세미나에 참석해서 강의를 듣는다고 치자. 강사의 책을 미리 읽고 선생님의 책을 읽고 감동받았습니다 라고 말을 건네면 강사는 나에게 관심을 가지고 있구나 라고 느끼게 된다. 지금까지 소개한 관심을 표현하는 방법은 테크닉이 아니라 어디까지나 태도라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된다. 넷째, 자신보다도 타인을 우선하는 상냥함이다. 상대에게 마음을 쓰고 사소한 배려를 하면 기분 좋은 사람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다섯째, 긍정적인 사고로 말한다. 긍정적 사고란 자율신경계의 낡은 뇌를 활기 넘치는 상태로 만드는 긍정적인 사고방식이다. 여섯째, 항상 감사를 표현한다. 마지막 키워드는 고맙습니다 라고 하는 감사 인사이다. 부자가 되고 싶어 하는 것은 조금도 나쁜 일이 아니다. 돈 자체를 위해서 돈을 가지고 싶어 해서는 안 되지만 더욱 부유하고 완벽한 인생을 살기 위해 부자가 되고 싶어 하는 것은 칭찬할 만하다. 윌러스 워틀리가 쓴 부의 비밀이라는 책에 나오는 대목이다. 동양에서는 청빈이라는 말이 있어서 돈을 벌기 위해 노력하는 것을 도덕적으로 잘못된 일인 양 몰아붙이는 경향이 있다. 게다가 IT 기업이나 펀드 매니저가 부정을 저질러 체포되는 사건은 그런 경향을 더욱 부추겼다. 하지만 돈을 나쁘게 생각하는 풍조야말로 우리를 진정한 행복에서 멀어지게 하는 가장 나쁜 사고방식이다. 돈 자체는 나쁘지도 선하지도 않다. 돈이란 무언가를 손에 넣기 위한 교환권에 지나지 않는다. 그리고 이 교환권은 사랑하는 사람에게 선물을 하거나 윤택한 생활을 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 따라서 사랑만 있으면 돈 따위는 필요하지 않아 라고 말하는 것은 나는 당신을 쾌적하게 만들려는 노력을 하지 않을 것이며 행복하게 만들 생각도 전혀 없습니다 라고
선언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돈 같은 건 필요 없다고 선언하는 사람과 결혼하면 다양한 가능성이 사라지는 것은 물론이고 쾌적한 생활도 보장받을 수 없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빈곤은 견딜 수 있어도 끝이 보이지 않는 빈곤은 견딜 수 없는 법이므로 그런 사람과의 사랑이 오래 지속될 리가 없다. 그러므로 돈을 부정해서는 안 된다. 현재 부자가 아닌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자유지만 앞으로도 부자가 되지 못할 사람을 사랑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물론 자기 자신이 돈에 대한 부정적인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 전제되어야 한다. 유명한 심리학자인 조셉 머피 박사는 심지어 가난이란 일종의 마음의 병이다 라고 했다. 돈을 부정하는 것은 병이다. 우리는 돈이 없는 것을 부정하고 돈을 진심으로 좋아해야 한다. 대체 돈을 좋아한다는 마음을 어떤 식으로 표현하면 좋을까?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돈에 감사하는 것이다. 당신은 지금 이 책을 읽고 있다. 돈이 있기 때문에 이 책을 구입한 것이다. 물론 빌렸을 수도 있다. 하지만 누군가가 이 책을 구입한 것만은 분명한 사실이다. 애초에 출판사에서 저자인 나에게 인세를 주고 인쇄비를 비롯한 비용을 투자했으므로 이 책이 완성될 수 있었다. 돈이 없었다면 우리의 만남은 불가능했을 것이다. 지금 당신은 이 책을 집에서 읽고 있을지도 모른다. 혹은 지하철이나 버스 안에서 읽고 있을지도 모른다. 집이라면 당신이 집세를 냈기 때문에 혹은 집을 샀기 때문에 비로소 그 장소가 있는 것이다. 지하철이라고 해도 당신이 표를 샀기 때문에 거기에 있는 것이다. 게다가 지하철은 당신을 목적지까지 정확하게 데려다 준다. 이 모든 것이 돈 때문에 가능해진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는가? 맛있는 식사를 하는 일, 멋진 옷을 입는 일, 텔레비전을 보고 웃고 즐기는 일은 모두 돈이 있기 때문에 실현할 수 있는 행복이다. 그러므로 언제 어디서나 돈에 감사하는 마음을 잊어서는 안 된다. 오늘도 돈이 있어서 멋진 하루를 보낼 수 있었다. 돈은 나에게 자유와 기쁨을 주고 꿈을 이루기 위한 힘도 준다. 돈아, 정말 고마워. 지금 당장 목소리를 높여서 감사의 마음을 전해보자. 그러면 자율신경계는 그 상태의 쾌적함을 느끼고 우리가 즐겁게 일하여 더욱 많은 돈을 벌 수 있도록 한다. 돈에 감사하면 할수록 부자가 되어가는 것이다. 누군가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있을 때 우리는 의욕이 넘쳐난다. 그런 때는 일이나 공부처럼 연애와 관련이 없는 분야에서도 커다란 성과를 올릴 수도 있다. 감사하는 감정도 같은 원리가 작용된다. 도움의 손길을 내미는 사람에게 진심으로 감사하여 고맙습니다 라고 말하면 뇌에서는 엔돌핀이 분비된다. 감사하는 마음을 저버리지 않는 한 이러한 상태가 유지되므로 이를 비롯한 인생 전반에 의욕이 높아질 것이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절망적인 상황에서 누군가에게 도움을 받거나 조언을 들은 것이 계기가 되어 성공을 거두었던 사람이 존재하는 이유도 이러한 과학적인 원리에 바탕을 두고 있다. 좋아하는 감정과 감사하는 감정에 의한 뇌의 작용은 인류가 진화하는 과정에서 저절로 생겨났다. 너의 이웃을 사랑하라 라든가 네 이웃을 도와줘라 라는 예수의 가르침도 그러한 작용과 관련이 깊기 때문에 여태껏 이어져 내려온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신을 행복하게 하는 모든 것에 감사해야 한다. 물론 돈도 행복과는 때려야 뗄 수 없는 관계이므로 돈에 감사하는 것은 과학적으로도 합리적인 행동이다. 돈을 진심으로 좋아하고 돈에 진심으로 감사하면 베타 엔돌핀이 가득해져서 쾌적한 상태가 된다. 뇌는 이 쾌적함을 유지하는 동시에 그 이상의 쾌적함을 추구하므로 더욱 많은 돈이 들어오는 상태로 우리를 이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부자가 되고
그에 감사하면 할수록 더욱더 부자가 되어간다. 이러한 순환이 우리 뇌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돈에 감사하는 마음이 중요하다고는 해도 돈은 어디까지나 교환권이다. 화폐 수집가도 아니면서 돈을 모으기만 하고 사용하지 않으면 돈 자체에 감사하는 마음은 좀처럼 생기지 않는다. 그러므로 돈을 사용하라고 권하는 것이다. 예금 통장의 숫자를 보며 돈아 고마워라고 외친들 진심으로 감사하는 마음은 생기지 않는다. 자신이 원하는 것을 구입하여 기쁘다고 느껴야만 진심으로 감사하는 마음이 솟아난다. 돈아 고마워라고 크게 외칠 수 있을 때가 바로 그런 순간 아닐까? 그러므로 우리는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적극적으로 돈을 사용해야 한다. 그렇게 하면 뇌는 이를 더욱 많은 돈을 사용하고 싶다라는 신호로 인식하여 우리가 더욱 많은 돈을 벌 수 있도록 만든다. 뇌에 이러한 순환을 일으키는 것이 부자가 되는 최고의 지름길이다. 선물을 사는 일이 쾌감을 유발하고 자율신경계를 움직여서 더욱 많은 돈이 들어오도록 만들어주기 때문이다. 그 돈으로 좋아하는 사람이 더욱 기뻐할 만한 선물을 하면 자신도 행복해지고 상대방도 더욱 행복해진다. 아무리 작은 물건이라도 구입할 수 있다는 사실에 감사하면 뇌는 그 상태를 안락하게 느끼고 더욱 안락해지기를 위해 우리를 성장시킨다. 그러므로 빚을 지거나 하여 현재 자신에게 어울리지 않는 것을 무리해서 구입하지만 않는다면 돈을 사용한 빈자리는 금세 더 많은 돈으로 채워진다. 돈이란 어디까지나 교환권이다. 사용되는 일이 본래의 역할이다. 당신이 돈을 주고 이 책을 샀다. 그 돈의 몇 퍼센트는 서점에, 몇 퍼센트는 출판사에, 몇 퍼센트는 저자인 나에게 들어온다. 그렇게 해서 돈이 모이면 서점은 좋은 책을 골고루 갖출 수 있다. 출판사도 투자를 하여 새로운 책을 만들 수 있다. 저자인 나도 좋은 책을 쓰기 위해 연구에 전념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당신은 더욱 좋은 책을 만나게 된다. 이처럼 돈을 사용하면 많은 사람이 연쇄적으로 행복해진다. 서점에서 일하는 직원, 출판사에서 일하는 사람과 그 가족, 나와 우리 직원이 행복해진다. 전부 책을 구입하는 당신의 행동에 의해 일어난 일들이다. 하나하나의 투자액은 적을지 모르겠지만 적은 돈이 쌓이고 쌓여서 커다란 기적을 일으키는 것이다. 이와 같이 많은 사람에게 행복을 퍼뜨리기 위해서 돈이 존재하는 것이다. 돈을 사용함으로써 세상을 더욱더 멋진 세상으로 바꾸어 간다. 세상에는 많은 돈을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단지 소유하기만 하여 행복의 연쇄에 제동을 거는 사람이 있다. 그 돈으로 필요하지도 않은 땅에 투자를 하거나 무엇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는 회사의 주식을 사들여서 자신의 품속에 두고 몰래 불리려는 사람도 있다. 결국 돈이 가진 본래의 역할을 빼앗고 있는 셈이다. 돈이 불쌍하지도 않을까? 돈에 감사하는 사람이라고는 도저히 믿기지가 않는다. 이런 사람의 영향으로 돈을 가지고 있는 것이 전부 나쁜 일처럼 여겨지는 것이다. 부자가 돈을 사용하는 방법 중에서 가장 호화로운 방법은 과연 무엇일까? 다름 아닌 세금이다. 생각해보자. 세금을 납부하는 것은 나라에 그만큼 선물을 하는 것이다. 그 중에는 헛되이 사라지는 돈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돈은 사회 환경을 제대로 갖추고 세상에 공헌해온 노인들에게 도움을 주며 미래를 짊어질 아이들을 키우는 데 사용된다. 게다가 더 큰 부자가 되면 더 많은 세금을 낼 수 있다. 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하지만 돈에 감사하지 않는 사람은 그런 즐거움을 거부하고 돈을 숨기거나 다른 사람을 속이면서까지 품 안의 재산을 지키려고 한다. 돈의 흐름을 막는 것이다. 그러고는 탈세죄로 체포되어 공경에 처하게 된다. 돈에 감사하는 마음이 부족하고
돈을 진심으로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결국 돈이 그 사람을 떠나는 것이다. 진정한 부자가 되고 싶다면 돈을 사랑하고 돈에게 사랑받는, 즉 돈과 서로 사랑하는 관계가 되지 않으면 안 된다. 돈에게 감사를 받으려면 돈이 감사할 만한 방법으로 사용해 주어야 한다. 돈을 내지 않으면 안 되는 자리에서 아까워서 망설였다. 후배에게 음식을 사줘야 되는데 그만 째째하게 굴었다. 돈의 입장에서는 당신한테 정말 실망이야 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러므로 우선 인색한 습관을 없애야 한다. 그렇다면 돈을 기쁘게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돈이 두근거림을 느낄 만한 방법으로 사용해 주어야 한다. 패스트푸드 가게에서 햄버거를 먹는 것보다 인류 호텔에서 식사를 하는 편이 훨씬 가슴 두근거리는 일이다. 백화점에서 할인된 옷을 사는 것보다 인류 상점에서 맞춤 옷을 주문하면 훨씬 가슴이 두근거린다. 돈도 마찬가지다. 물론 지금 당장은 그러한 투자를 하기가 조금 힘들지도 모른다. 하지만 언젠가 그렇게 할 거야 라고 상상하는 것만으로도 돈은 두근거림을 느끼고 우리에게 다가올 것이다. 더 나아가 돈에게 최고의 두근거림을 선사하는 방법이 있다. 한 번 더 돈의 입장에서 생각해보자. 돈은 본래 쓰이기 위해 존재하기 때문에 쓰이는 것에 의해 많은 사람의 행복에 공헌하는 것이 돈의 궁극적인 역할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돈을 사용하여 많은 사람을 행복하게 만드는 방법을 추구하면 된다. 실제로 세계 인류의 부호들은 바로 이러한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 앤드류 카네기부터 빌 게이츠까지 거액의 부를 쌓은 저명한 경영자와 헐리우드 배우, 운동선수, 예술가들은 엄청난 돈을 자선 활동에 쏟아붓고 있다. 그들이 그렇게 하는 이유도 역시 두근거림을 느끼기 때문이다. 자신의 돈으로 많은 사람을 행복하게 만들 수 있다면 그보다 더 감동적인 일도 없지 않을까? 돈도 진심으로 감사하고 당신을 좋아하게 될 것이다. 지금 당장 돈을 내놓으라는 말이 아니다. 돈이 있으면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만들 수도 있다. 이런 설레는 마음으로 부자가 되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뜻이다. 돈이 있으면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만들고 세상에 공헌할 수 있다는 것은 엄연한 사실이다. 이 단순한 사실도 깨닫지 못한 채 나만 만족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무책임한 사람만이 돈 같은 건 중요하지 않아 라고 말한다. 돈의 위력을 깨닫지 못하고 돈을 경시하는 것이다. 돈의 입장에서 서보지도 못할 만큼 심각하게 상상력이 결여된 사람이다. 평생 현역에 머물며 부자가 되자. 노화는 없다. 이것이 생물학적인 사실이다. 야생동물에게는 노화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는다. 할아버지 사자라든가 할머니 코끼리는 동물원이라면 몰라도 자연계에서는 있을 수 없다. 늙는 순간 살아갈 수 없기 때문이다. 험한 야생의 세계에서는 현역이 끝나면 곧 죽음이 온다. 먹잇감을 마련할 수 없으므로 어쩔 수 없다. 욕망에 따라 살다가 그 욕망이 멈췄을 때 안락한 죽음을 맞이하는 것이다. 이는 변함없는 대자연의 법칙이다. 원칙적으로 노화를 경험하는 것은 인간뿐이다. 우리 인류가 노화 문화를 만들었기 때문이다. 인류는 집단 생활을 하기 시작하면서 마을을 형성하고 기력이 약한 고령자도 생존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었다. 스스로 음식을 구하지 못하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이 노인이라는 존재가 된 것이다. 현대의 노인은 스스로 사회적인 역할이 끝났다고 판단하여 모든 욕망을 억누르고 꿈조차 포기해버리는 경우가 많다. 일찍이 현역에서 은퇴한 노인이라고 말할 때 현역이란 대지를 이리저리 뛰어다니며 맹수를 사냥하는, 올림픽 경기에 필적하는 엄청난 중노동을 하는 시기였다. 하지만 지금은 두뇌를 사용하는 일이 대부분이고
의학적인 장비도 충분히 갖추어져 있다. 현역에서 은퇴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생각할 필요가 없는 시대인 것이다. 언제까지나 부자가 되고 싶다는 꿈을 쫓으며 70대 그리고 80대가 되면 상상하기 힘들 정도의 부를 손에 넣더라도 전혀 이상하지가 않다. 여배우를 보면 알 수 있듯이 나이보다 훨씬 젊어 보이는 사람은 진심으로 자신이 아직 젊다고 생각한다. 물론 꾸준히 관리하는 것도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스스로 여전히 젊고 매력적이라고 확신하기 때문에 좀처럼 뇌에 노화의 신호를 보내지 않는 것이다. 반대로 30대인데도 이제 젊지 않아, 예전이 좋았어라며 한탄만 하는 사람은 겉모습도 실제보다 늙어 보인다. 노화는 마음의 병이다 라고 말하는 이유는 이처럼 정신적인 영향이 크기 때문이다. 대책은 매우 간단하다. 나이를 먹었다라는 생각을 버리고 입버릇처럼 나는 아직 젊다라고 말하면 된다. 뇌에 노화 신호를 보내지 않는 것이다. 바쁜 일정에 쫓기는 날에도 나는 아직 젊으니까 오늘도 열심히 일할 수 있어 라고 중얼거려보자. 거울을 볼 때마다 아직 젊고 예쁘네 라고 말해보자. 그러면 겉모습도 건강도 의욕도 모두 젊은 상태로 유지된다. 인생이 120년이라면 현재 60세인 사람에게는 60년이라는 시간이 남아있는 것이다. 갓 태어난 아기가 사장으로 승진할 수도 있는 시간이다. 원점에서 시작한다고 해도 가능성이 무한하지 않겠는가? 더군다나 완전한 원점도 아니다. 여태껏 자신이 뿌린 씨앗 중에는 새로이 꽃을 피울 수 있는 씨앗이 반드시 있기 때문이다. 만약 부호라고 불리는 진정한 부자 몇백 명, 몇천 명, 아니 몇만 명이 부호처럼 돈 쓰는 방법을 함께 고민한다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 금액부터가 상상을 뛰어넘을 것이다. 미국의 국가 예산은 물론이고 세계 시장에서 운용되는 투자액도 그 금액에는 미치지 못할 것이다. 그만큼 어마어마한 돈으로 과연 어떤 일을 할 수 있을까? 수많은 정치가도 하지 못했던 엄청난 일을 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 헛된 다툼도 없고 혹독한 가난도 없이 모든 사람이 마음껏 꿈을 꿀 수 있는 멋진 세상을 만드는 일도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바로 당신이 그 일원이 되는 것이다. 부디 이 책이 행복한 부자가 되고 싶다는 꿈을 이루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이렇게 하면서 책이 마쳤습니다. 이 책은 절판된 책인데요. 지금 중고 서적에서 지금 가격이 16만 원이 넘는 가격으로 판매가 되고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운 좋게 빌릴 수가 있어서 읽어보게 되었습니다. 생각보다 내용도 쉽고 간단한데 배우는 내용은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한번 빌려서 보시는 것을 추천드리고요. 여기서 리뷰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